뭐 지역이 혁신하지 않으면 다 낙후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만큼 절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큰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교육부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깨가 너무 무거우시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즈와 글로컬 정책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대학이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경쟁력은 뭐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높죠. 우리가 작년에 벌써 일본을 국민 소득을 그렇죠. 앞섰고 네. 그다음에 뭐 세계 랭킹 한 20위권 정도의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대학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네. 예, 시기인데, 자, 그렇다면 새로운 라이즈 체제에서 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산업체와 지자체, 대학이 셋이서 같이 트로이카가 돼서 같은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자체와 산업체가 원하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대학의 변화가 아주 절실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2인 삼각 하다가 달리기 하다 넘어지듯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측면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이제 과거의 역할, 학문, 그다음에 인재 양성,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역할을, 롤모델을 새로이 저희가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 부총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모델이 애리조나 대학교의 미국의 ASU에서 걸어왔던 지난 20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실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현장에 모여서 같이 또 소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면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보완제가 있었고요. 우리하고 다르게 국가에서 시시때때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차입을 해서라도 그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 학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학습센터까지 만들어서 그 센터 내에서는 연구지원팀 같은 것도 두고 그 연구지원팀이 교수님도 돕고 새로운 개념의 학습을 발굴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플래닝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학생들의 정지 요건이나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연구 능력도 미국 내 6위로 차고 올라갈 정도로 모든 것들을 3부학제를 다 성공적으로 모델을 가져왔다. 결국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그래서 산업체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학이 먼저 제안을 해서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해줘서 결국 기부금이나 투자가 지속적으로 많은 양으로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라는 이제 그 기관이 워낙 이제 서구에서 이제 그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라고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교육 기능, 고등교육에 대한 이제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러다가 이제 연구개발이 워낙 이제 활발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 대학에 덧붙여진 기능이 연구개발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특히 혁신에 대한 기여죠. 이제 뭐 지역이 혁신하지 않으면 다 낙후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지역의 혁신을 어떻게 이제 대학이 기여하느냐가 대학의 정말 새로운 이제 그 미션이 된 거고, 그걸 잘하는 대학들이 이제 나오면 그 지역도 더불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혁신에 대한 대학의 혁신 또 지역 기여에 대한 이제
기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학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큰 이제 대전환이죠. 전환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컬 대학 30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체제 이 두 가지 큰 이제 축으로 해서 정부는 지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지역 대학을 통해서 그 지역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김기숙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이런 그 지역 대학을 통해서 지역이 활기를 되찾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대학교 인근에 지금 이제 광주에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의 충장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유명하죠. 충장로 인근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도심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대 미대생들이 그곳에서 창작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됨과 동시에 우리 창업자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근 뭐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공간이 개방이 되고 침체됐던 구도심 활성화에도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이전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주변에 사실은 그 글로컬 30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선정이 된 중심 대학 말고도 주변에 저희가 그 대학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하고의 연계 프로그램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잘 아시는 역할이 부여된 대학들도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서로 오픈된 공동학위제가 되는 거죠. 그 특정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 진행이 이미 시작이 돼서 강좌까지 이제 여러 개 지금 마련이 됐고 그 이수한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역에 또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이 글로컬 대학의 역할이 창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글로컬 대학들이 본인들의 학교에 또는 연관된 연계 전문 학교나 이 학교에서의 창업 시스템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어떤 작은 산업이라도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신기술 분야들의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육센터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네, 있죠. 네.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 30. 현재 20곳이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각 대학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림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4가지 주요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책으로 한림 마이크로 캠퍼스를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 캠퍼스는 강원도 지역사회 내에 현장 밀착형 융복합 소단위 지역 거점을 구축하는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위기 유형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산학 협력 거점 대학을 목표로 하는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의 주요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3대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합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산학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기업을 지정하여 공동 연구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지역 재생 모델을 추진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북대학교는 글로컬 30 사업을 통해서 서남대학교라고 하는 남원에 있는 대학이 2018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우리가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재생을 통해서 내년 3월부터 외국인 전용 캠퍼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전북 지역에 정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공과대학교는 우수한 교육 연구력을 바탕으로 퍼시픽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포스텍에는 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제2권학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저희가 켈텍과 맞먹을 정도의 세계 최고의 소수정의 연구중심 대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에 인재가 유입되고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역의 모든 대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학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기업과의 협력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외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우리 강원대학교도 사실은 23년도에 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저희 강원대학교는 강원 1도 1 국립대학, 학생이 줄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약간 좀 축소되는 이런 상황 하에서 국립대학을 하나로 하겠다. 즉 강원도에는 국립대학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이 1차적으로 이제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가고 해서 어떤 국립대학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서 주변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오히려 좀 특성화, 지역 산업과 바로 연결되는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을, 플랫폼을 우리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원하겠다. 강원 1도 1 국립대학도 대학 통합이 메인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지역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에 이 대학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강원 1도 1 국립대학의 모델입니다. 말씀하신 강원대랑 강릉 원주대 통합은 정말 아주 또 혁신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이제 국립대학이 통폐합을 할 때 그 이제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그냥 이렇게 흡수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수된 쪽은 발전을 거의 못하고 불만만 생기고 또 그 지역은 또 그 지역대로 또 불만이 많았습니다. 강원국립대학 같은 경우 통합해서 이제 4개의 캠퍼스가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캠퍼스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존의 통합 모델하고는 다르게 4개 캠퍼스가 좀 자율적인 그 역량을 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특성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도시에 맞는 그런 이제 근데 그 특성화를 하면서도 하나의 국립대학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시스템을 가진 곳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중요한 주립대학들이 한 10몇 개가 되는데 버클리도 있고 또 샌디에고 주립대학도 있고 뭐 UCLA도 있고 다 이제 대학들이 좋은 대학들인데 그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학 체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별로 특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를 4개 캠퍼스가 다 가지면 4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에 다 몰아주면 한 캠퍼스에 훨씬 더 이제 좋은 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특화된 이제 캠퍼스로 가되 각 캠퍼스의 자율권을 보장을 해주면 각 도시가 그 특화된 캠퍼스와 함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김영준 우리 원장님, 예. 경상권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계공업으로 꽤 오래전부터 호주의 캔버라 시티를 모델로 해서 창원 산업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키우고 육성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곳에서 또 다른 기업체의 일원으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엄청나게 잘 구축된 산업 도시이고 체계거든요. 다양한 뭐 로보틱스라든지 심지어는 뭐 뉴클리어 핵과 관련돼서나 이렇게 좀 더 대표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조금 모델이 좀 특이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고등교육 기관들 중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온 지 오래고 전 세계 대학 평가 우수 기관 평가 대학 평가 기관에서도 좋은 수위를 차지하는 평가를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실리콘밸리의 그 유사한 퍼시픽밸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첨단 신기술 쪽으로 창업을 인큐베이팅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투자도 상당히 많이 유인을 잘 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경상권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서부가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에 슬로건을 걸었다면 중부 쪽은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계산업단지로서의 한두 단계 더 진화 발전하는 모델로 지금 가고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또 나름의 그 첨단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미 글로컬 대학이 이미 여러 성과들을 내고 있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떤 네. 성과들이 있었는지 장관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이제 국립대학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특성화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사립대학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대학들이 많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지역 차원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났지만 울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산업 육성 기금을 이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뭐 지역 대학이나 병원 기업 등으로부터 한 1,300억 가량의 또 기금을 조성한 바도 있고요. 새로운 첫 해라서 굉장히 뭐 설레고요, 사실은.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예, 기대도 큽니다. 고등교육은 워낙 이제 빠르게 변하고 첨단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많은 성과들이 나올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지역의 그 이제 발전을 어떻게 이제 그 대학들이 이제 끌고 가냐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붙일 때는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이제 뻗어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이제 그 보건대학들 중에 그 세 대학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 보건대학 세 대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그 아직까지 그 보건 체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지역들의 몇 개 국가들의 그 보건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또 그거에 따른 또 이제 학생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들이 지역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또 글로벌한 그 확장도 얼마든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그렇죠.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를 살짝 바꿔서 아주 좋습니다. 점점 더 요즘에 진짜 뭐 K가 붙은 것들이 많아졌는데 네, 네. 점점 이제 K 대학. 네. 예,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뭐 배울 것 충분히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네, 무거우시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교육부가 하던 일에 이제 반을 떼주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만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지금 강주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훨씬 더 교육부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네, 더 네. 열심히 해주실 것 하죠. 같은데 오늘 지자체를 대표해서 우리 김기숙 국장님께서 와주셨는데 글로컬과 라이즈를 위해서 지역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역이 중심으로 돼서 또 지역이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과 산업이 각각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는 라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글로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저희 이제 라이즈 기본계획입니다. 네, 네. 그만큼의 어떤 소통 과정을 중시를 했고요. 사실은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감도 이게 많이 기대를 해주시지만 네. 또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굉장히 즐거운 부담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총장님들과의 소통도 뭐 그전에도 계속했지만 지금은 또 훨씬 더 이게 어떤 그 구체적인 문제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다양하게 계속 소통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정책 얘기할 때도 이제 초중등 얘기할 때도 소통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그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안심이 됩니다. 그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또 글로컬 대학들이 이름 그대로 지역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장관님?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 혁신이 시작된 거고 정말 이제 생태계가 이제 막 이제 마련이 돼서 씨앗이 뿌려진 거고 이제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쵸. 하는 게 정말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긴밀히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 뭐 지자체랑도 계속 소통해야 되고 또 중앙 정부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또 많이 나와줘야 되니까 모델은 이제 물론 바텀업으로 대학들이 제시를 하고 지역이 제시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특히 글로벌 협력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 정부가 뚫어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에 또 잘 조화가 돼야 그래야 또 생태계가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로서는 이제 정말 그 옥동자가 하나 지금 나왔는데 이걸 잘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올해가 이제 첫 해라서 계속 그 교육부도 이제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은 20개 선정됐고 10개가 남아 있는 네. 거고요. 이제 라이즈 체제는 전체 17개 시도가 다 이제 7개가 시범하다가 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상당히 이제 바쁜 해인데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지역, 그리고 산업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각각의 입장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 소멸이냐, 또 지역 대학의 뭐 위기로 폐교로 이어질 것이냐, 즉 동반 소멸이냐, 아니면 동반 성장이냐 하는 정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2045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제한 거의 전국의 모든 지역이 지방 소멸 지역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20년 정도 뒤가 되면 대한민국이 소멸 위험 지역에 뭐 속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을 정도로 지역의 위기는 지역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기로 확산될 이어지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한 군데 집중이 된다면 그 지역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비가 증가하고 교통비가 증가하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 문제가 과밀화 집중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어떤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동반 성장,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같이 힘을 합치는 서로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대학 도시가 그 솔루션이고 그 대학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라이즈 체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동안 이 라이즈 체계가 정착이 잘 되고 지역도 노력하고 대학도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저 미래 멋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과 산업, 대학 각각 주체 협력을 하는 그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 안에서 저희는 무엇보다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사실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각종 수치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위기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큰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가 본격적으로 라이즈 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산업이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학은 지금까지도 잘 기초연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들을 계속 양성하는 훌륭한 노력을 해왔는데 대학도 이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하고 두 가지를 다 잘 균형 있게 그러나 좀 더 새로운 개념에 좀 몰두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어 주실 부분으로 기대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에 네. 붙이고 싶은 얘기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라이스 사업으로 가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적토마 센터포드가 글로컬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런 정책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핵심 역할을 놓지 말아주시면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라서 세 분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부도 잘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내 기관, 내 그 영역 간에 그동안 사실 좀 높게 쌓여
온 그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이제 허물고 이 내 분야가 이제 융합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마음껏 좀 뻗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또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